다 동의하는 사람이라. 예. 아니 이제 저는 뭐 마누라하고 대화를 좀 해야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좀 사가지고 예. 좀 갖고 있긴 한데요. 예. 거기는 좀 아주 일찍 샀어요. 뭐 700원대 예. 뭐 700만 원대 사가지고 그 장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장모님이 400만 원으로 떨어져서 전화해서 전화 안 받았대요. 예. 그랬더니 장모님이 전화하셔서 주식을 좀 하셨던 분이라 네. 물 타야 되는 시기 아니냐. 장모님이 좀 더 예. 떨어졌다 막 뭐라 그런지 알고 전화를 안 받았는데 아, 예. 그래서 그때 물을 좀 타가지고 한 500만 원대에 예.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나중에 좀 모르고 현재도 뭐 이렇게 손해는 아닌 것 예. 같은데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애플 주식 뭐 얘기하고 뭐 그냥 하면서 이 장기간 이제 보유하면 언젠가는 오를 거다. 예. 사람들이 아직 인정하지 않은 이때 예. 국가가 규제하지 않은 이때 예. 오히려 규제가 들어오면 오히려 좋다. 규제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네.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네. 이 투심을 잡기 위해서 막 음. 이렇게 설레발을 떨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어떤 화폐로서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 NFT 같은 거는 어떤 가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예. 어떤 작품에 대해서 뭐 딱 정말 이게 나는 포거블로 해가지고 딱 그 픽스가 되면 누군가 그거를 경매하듯이 샀다 그러면 그거는 가치가 뭐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있고. 있겠지만 저는 뭐 환급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그것도. 아니 실제로 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예. 그리고 뭐 국가들 중에 정말로 안타까운 국가들 중에 이제 뭐 자국 화폐가 워낙 저 형편없이 네. 밥 먹는 중에 이게 너무 차이가 네. 크니까 밥 먹고 나서 달러로 근데 뭐 엘살바도르가 이제 뭐 이런 나라들 네. 보통 보면 바꾸고 나서 지금 뭐 90%가 떨어졌는데 70% 네. 떨어졌는데 하는데 국가적으로 근데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예. 그것도 또 그게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네. 이게 또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나중에 또 좀 뭐, 올라가면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이제 국가가 인정하면은 그렇죠. 그 인정한 순간의 가치가 이제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치가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화폐가 되면은 오히려. 왜 디지털 예. 화폐 발행하잖아요. 예. 오늘 보니까 일본도 그거 예. 한다고 하는데 예. 그거하고 이건 다른 문제죠. 뭐 그냥 디지털 화폐를 블록체인으로 만들면 비슷하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디지털이다 아니다, 가상이다 아니다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 우리나라 원화도 사실 가상화폐예요. 뭐 대부분 실제로 뭐 그 화폐 발행된 액수는 전체 그 통화량의 극히 일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은행이 만든 가상화폐거든요, 원화도. 네. 그 NFT인가 그거는 좀 일단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이진영 위원님 네. 얘기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NFT 같은 거는 예를 들면 그게 나한테 필요하다거나 내가 그 소장하고 싶은 사람이 소수만 있어도 가격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이아몬드 비싸잖아요. 근데 대표님 다이아몬드 사세요, 안 사세요? 안 사죠. 필요 없잖아요. 저도 안 사거든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좋아서 사는 사람이 조금만 있으면은 그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화폐는 이제 전체가 다 써야 되잖아요. 지금은 NFT는 예. 엄밀히 말하면 그냥 그림자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 주로 그 얘기하는 게 뭐 조선시대 무슨 명화를 NFT로 해서 팔았다. 네. 그럼 정설의 그림이 진품이고 그건 진짜. 네,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디지털 화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그렇게 전망을 밝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NFT를 그러니까 매입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게 뭐 그 한순간이 소중하고 요 NFT가 소중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다른 누군가 이거를 내가 산 거보다 더 비싸게 살 거야를 믿고서 사는 거라서 사실은 뭐 네. 경매하고 연결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앞으로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NFT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고 그 중에 이제 뭐 희소하게 뭐가 가치가 있는 게 몇 개는 돈이 매겨져서 팔릴 수도 있겠죠. 예. 이미 거래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래하는 거는 투기적 수요이기 때문에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예. 일단은 국보 미술품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좀 거부감이 들고 근데 그거는 저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진품이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그거를 뭐 사진 찍은 사진이 돌아다닌다든지 뭐 NFT 비스무리하게 NFT를 꼭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약간 사기라고 봐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저 약간 의문이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술품도 약간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진품이 있고 또 프린트한 예, 어떤 그런 복사본 예, 프린트한 그렇죠. 그런 미술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유통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럼 NFT도 그런 미술품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거를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인기가 형성이 되고 예. 그런 것들은 유행에 따라서 그렇죠. 바뀌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실물 경제에서도 미술품이나 예. 아니면은 실제 뭐 저희 뭐 가방을 사든 아니면 뭐 명품을 예. 사든 그거랑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성공 확률의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 이건 희소한 가치가 있어 해가지고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 이게 개념적인 거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은 제가 썼던 이 휴대폰 이게 한 개뿐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하고 동일한 폰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썼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개밖에 없다고 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왜 연예인들이 썼던 뭐 빛 뭐 이런 거 비싸게 사는 사람처럼 저를 너무 좋아하는 팬이 있어서 이걸 비싸게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지금 우리가 유통을 시도하고 있는 NFT들이 정말로 그만한 가치들이 다 있냐 하면 대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 근데 그게 되려면은 방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NFT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 BTS의 누구가 뭐 썼던 뭐 빛이다 이런 것처럼 그 NFT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면은 그거는 비싸게 팔릴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주장되는 NFT 중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희소하면은 돈이 올라갈 거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NFT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대체 불가 토큰이에요. 대체 불가라는 게 희소성을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희소하면 무조건 가치가 있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 희소성은 이것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거지 희소하기만 하면 무조건 가격이 높게 매겨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 몇 예. 사람한테 예. 이제 뭐 NFT는 조금 이렇게 협소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 이제 무슨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나 네. 아니면 게임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그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요즘 P2E라고 그러는 게 이제 그 유행이잖아요. 예. 어떤 그 뭐 좀 뭐 물론 개발도상국 뭐 후진국이긴 하지만 예. 거기 청년들은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그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네, 큰 그렇죠. 돈이 된다고 예. 해서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인 것 같아요. 예. 뭐 열심히 일해서 그렇죠. 돈을 게임 아이템을 버는 획득해가지고. 그런데 네. 그게 또 생각보다 뭐 그 안에서 땅도 사고 네. 뭐 아니면 레벨을 올리면서 어떤 무기나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거래하고 이런 그런 게 그런 걸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네. 그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재미를 붙인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보다 의미를 더 두고 거기에 또 막 투자를 하고 자기 돈을 거기서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콘서트도 뭐 유명 뭐 스타들이 콘서트도 하고 아니면 보면 이 그 의료 기술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또 분야에서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것들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그 맞게 또 뭐 그 화폐 가상화폐로 거래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생태계라고 표현하던데 예. 그게 이제 막 확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뭐 어떤 생태계 안에서 뭐 네. 이렇게 워낙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치로 매긴다면 그게 진짜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겠다. 워낙 실생활에서 많이 생활되고 있고 접목돼가지고 그런 생각들도 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가상화폐 사기가 안 되려 그러면은 결국 사람들이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믿음을 획득할 확률이 이제 얼마냐인데 먼저 시작한 거는 그 확률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은 적어도 그 생태계가 하나의 이제 그 시장처럼 막 움직일 수만 있으면 거기서는 뭐 예를 들면 그냥 이더리움 가격이 뭐 화폐로 얼마든 상관없이 뭐 이거는 몇 이더리움이야, 이거는 몇 이더리움이야 하면서 그 생태계가 되면은 그거는 독자 생존할 수 있어요. 그게 마치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어떤 사회, 하나의 사회,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는 요 쿠폰으로 밥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의 가치가 치솟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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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가치는 굉장히 완만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화폐가 돼버리면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생태계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가상화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그 지위를 획득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초기 투자자는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 투자 유치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가 계속 여러 개가 발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진짜로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상화폐가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신흥 종교가 기성 종교 되는 거하고 비슷한 확률인 거죠. 아니 근데 예. 그게 약간 문제는 예.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더리움 같이 예. 연계 시장이 있고 자기네들끼리 뭐 거래도 하고 네. 이런 게 하나 있고 이것이 갖고 있는 폰지 사기의 속성이 좀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는 어떤 생으로 지금 막 개발을 하겠대 하면서 이거는 가치가 뭐 아까 말한 문화처럼 뭐에 연동돼 있는 환율에 뭐에 연동돼 있다. 따라서 지금 요거 시장이 내면 대박이니까 나한테 돈 좀 투자해달라. 요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를 수 있죠. 가치가 뭐에 연동돼 있다라는 거는. 근데 그 문제는 가치가 연동돼 있는데 그러면 그 연동된 가치를 누가 보장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루나가 1달러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루나를 가져오면 1달러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유지되려면. 그렇죠. 예. 근데 1달러를 못 주는 순간 이제 그 약속은 없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약속을 한 사람의 신용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루나가 1달러다. 그러면 권도영이가 1달러를 틀림없이 줄 거야. 그러면 그 1달러의 가치가 있겠죠. 예. 하나만 더 쳐. 예. 아까 말씀 중에 요 대목에 솔직히 조락하잖아. 예.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실체가 가상화폐보다 더 없는 것이라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폐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0,000원짜리다. 10,000원이면 10,000원 종이 쪼가리잖아요. 사실은 종이에다 인쇄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이제 국가가 이제 법으로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화폐는 사실은 실질 가치가 없어도 통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법에 의해서. 그런데 자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산은 정말 아무 가치가 없으면은 그게 가치가 있는 걸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교환 가치 이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사용하면은 100만 원의 효용을 나한테 주기 때문에 100만 원인 거거든요. 아니 내가 예. 부딪히는 지점은 예. 사실 논평에도 내려고 하다가 예. 움찔움찔하는 경우 예. 이런 대목인데 국가가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하면서 예. 어떤 금융위 산하에 이런 거 관리 규정을 둔다든지 예. 또는 뭐 더 나아가서 국회에서 입법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대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문제입니다. 예.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예. 국가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왜 책임지지 하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요새 보면은 이제 가상 자산에서 세금을 물린다 뭐 이런 네.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세금도 하고 예. 그게 이제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규정하는 예.
금지를 하든지 아예 뭐 가상 화폐든 가상 자산이든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금지를 안 했으면은 잠정적으로라도 뭘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규제를. 그러니까 이제 세금도 걷고 뭐 그런 그런 거지. 이게 현재로서는 어쨌든 돈과 교환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교환 가치에 상응하는 이제 자산으로서의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폰지 사기가 계속될 수 있는, 오히려 국가가 이제 신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문제와 연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뭐 가상 화폐든 자산이든 간에 거기에 어떤 공적인 지위를 부여하면서 규제하는 거를 반대하고, 저는 금지할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저 말씀하시는 거는 예. 국가의 개념이고 이제 예. 이 가상자산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나 거기에 환호했던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죠? 화폐로서 네. 국가가 공인한 교환 수단, 교환 가치를 네. 거부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예. 니네 마음대로 찍어놓고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이거 필요하면 그냥 막 찍어놓고 니 미국 개새끼들아, 니가 이게 이러면서 이게 화가 막 있는 거예요. 네. 젊은 친구들 네. 특히나 뭐 어쨌든 어떤 국가라고 하는, 지금도 정말 개판 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네. 계속 금리 올려가면서 완전히 자기네 이제 강짜 부리면서 뭐 이렇게 가는 이 상황이, 한국에 사는 이제 뭐 금융인으로서 저도 되게 많이 화가 나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어떤 탈중앙화로 니네 그렇게 해봐,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 한번 해볼게. 국가 없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좀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하고 요만큼 올리고 요만큼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니네 화폐가 그렇게 떨어졌다며, 그러면 요걸로 저 돈을 보내고 하면 이렇게 유리한 점이 있어.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리플이니 여러 가지 있고 그걸 또 뭐 해가지고 싸우고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근본 자체가 사실 다른 거죠. 그래서 화폐가 아니다, 아니 뭐 금지해야 된다. 이제 중국에서는 금지를 네. 뭐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시기를 좀 넘어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뭐. 보진 않아요. 이게 저는 그 시기가 넘어갔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물론 이제 금지를 하면 이제 많은 피해자가 나오겠죠, 이미. 근데 저는 뭐 그걸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그런 가상 뭐 화폐든 자산이든 이런 것들이 화폐로서 기능할 확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단 용어부터가 가상 화폐에서 자산으로 이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에 비트코인이 시도했던 그런 이제 일상에서의 우리가 사고 파는 거를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좌절됐다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별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도 사실 본질이 사기거든요. 사기인데 근데 이제 국가는 그 사기친 이득을 다시 공익을 위해 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국가가 원화를 발행해서 일종의 이제 시뇰리지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차피 이제 이 국가의 재정 지출에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만 그거를 누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좀 뭐 빨대가 꼽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비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얻는 화폐 발행으로 얻는 이득을 국가가 어쨌든 재정 지출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오히려 이 그러니까 뭐랄까 중앙 집권을 반대한다고는 하지만 별로 공익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발행자들이 초창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달러가 이제 많이 발행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응하는 그런 논리라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이제 투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1비트코인은 피자 한 판이어야 되죠, 지금도. 예. 만약 그런 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면 그건 지지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은 그런 정신은 없다고 보거든요, 비트코인.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거, 이제 교환 가치로서의 비트코인은 이제 네. 많이 사라지고, 비트코인 자체는
이 소장 가치로서의 디지털 금 쪽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이 단계가 네. 사토시라는 그 예. 0.00000까지 가다 보니까 예. 금은 다이아몬드를 쪼개서 사기가 어렵지만 예. 이거는 그 단위가 많이 작아서 그걸로 거래가 가능하다. 근데 예. 이제 그거 같은 것들이 이제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는 미 의회에도 뭐 아니면 뭐 유럽이나 우리 뭐 한국은 뭐 많지는 않지만 일본이나 이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책을 피고 거기에 또 돈을 받아서 거기 로비가 가능하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상원의원 중에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저같이 이제 그런 어떤 소시민이 아니라 뭐 일론 머스크 같은 네. 돈 많은 또라이는 그 일정 부분의 큰 뭐 회사를 사서 뭐 자기의 테슬라 뭐 이거를 비트코인을 팔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트위터를 이걸로 해가지고 뭐 거래를 하겠고 아마 도지코인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투자해놨으니까 예. 뭐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파급 효과가 뭐 좀 꽤 커질 것도 같고.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국가 권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건 이제 레이 달리오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금지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정말로 생태계가 정말 커지면은 그럼 국가는 기존의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진짜 국가 권력이 방치할 수 없는 사태가 되는 거고, 저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저는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측면은 그런 어떤 이제 달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금리 올라가는 게 뭐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화폐적 현상이냐 하면서 의문이 있잖아요. 약간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고, 예를 들면은 그 이전에도 화폐는 많이 발행했어요. 최근 이전에도. 그러니까 2008년부터 코로나 오기 전까지도 화폐를 많이 발행했는데 극심한 인플레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있는 인플레이션이 과연 화폐적 현상인가 약간 의문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달러가 이제 의심받고 많은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폐 가치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증대됐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연준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걸로 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을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린대. 예. 근데 사실 금리가 지금 어마무시한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연 5%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금리거든요. 예. 한국도 30년 전에 예.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훨씬 높았죠. 높았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30년 전까지 갈 거 없이요. 2008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였어요. 최고 올라갔을 때가. 예. 2008년이면 얼마 전이잖아요. 대출 기준금리가 저 입행했을 때 90년대 중반에 프라임 레이트라고 해서 8%였거든요. 예. 대출이 12%씩 나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가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변해서 이제 고통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는 어마무시한 숫자는 아닌 거죠. 중세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민법에 보면은 이제 법정 금리가 연 5%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게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민사 법정이율이 연 5%다.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그럼 사람들이 돈을 안 갚겠네. 이자가 싸니까 안 갚고 버티는 게 이득이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UV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저희 고시생들이 그 도서관에서 스포츠 신문을 많이 읽었는데 스포츠 신문에는 사채 광고가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거의 그 한 면의 절반 정도 사채 광고였는데 그때 그 이자가 월 3%였어요. 월 3부. 예. 전부 다 밑에 월 3부, 월 3부 이렇게 써 있었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페이지가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가 아닐 확률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저는 그 확률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보는 사람인 거고. 예. 더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 거.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이든 좀 현재 그 국가 권력 그 틀 안에서 예.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서 녹아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고요. 예. 그뭐 많은 돈 아니고 그래서 좀 넣어놓고 있죠. 예. 몇 가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정말로 자리를 잡게 되면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언젠가는 못 견디고 금지할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세금 매기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게 누가 누구한테 이게 흘러가는지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돼 있고 예. 이미 지금 다 이제 그 예. 자기 실명으로 다 등록을 은행 계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예. 저희 나라 같이 되면 사실 좀 쉽죠. 다른 나라도 예. 어떤 자금 세탁이나 뭐 이런 뭐 탈세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적은데 세계가 우리나라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저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가상화폐에서 빼돌린 돈을 해외로 나가는데 예. 그걸 찾기가 어렵다고 예. 그러잖아요. 그럼 어차피 그 가상화폐 계좌에 있는 사람 뻔한 거고, 그거 가지고 거래한 사람 딱 잡히는 거 아닌가? 그럼 왜? 탈중앙화라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펄슨으로 그냥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예. 그게 나는 진짜 예.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없이 그 짓을 그 하면 그게 예. 어우, 싱가포르 회담 때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준 USB에 뭐 들어있는 논란이 있잖아요. 아, 예. 그 예를 들면 얘기 가상화폐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 그럼 얘기 못 잡는 거예요. 그거 뭐. 예. 알겠습니다. 벌써 15분 됐는데 예. 다른 분들도 질문 좀 하세요. 뭐 남았다는 거. 아니 박수 치고. 그러니까 뭐 질문보다도 그냥 각자 또 생각하시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확립된 주제가 아니니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저는 아들한테 M2E 신발을 신고 다니면은 가상 신발이죠.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줘서 예.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 포인트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줬거든요. 근데 예. 운동을 하더라고요. 예. 헬스장 끊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그 운영하는 게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하는 예.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이게 사람들한테 약간 먹힌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없었던 게 나왔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가상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화폐에 대한 이제 불신이 증가됐다. 이거 두 가지인데, 근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 화폐도 가상 화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존 화폐는 이제 눈으로 보는 그 종이 쪼가리를 먼저 떠올리니까 가상 화폐라고 생각 안 하는데, 사실 뭐 한 90 몇 %가 가상 화폐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다 은행이 만들어요, 은행이. 근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버지가 무슨 그런 게 다 있냐.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 금고에 있는 돈을 빌려주는지 아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금고에 돈이 뭐 얼마 있으면 그걸 몇 배를 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사기 아니냐, 저희 아버지 얘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화폐도 가상 화폐이면서 약간 사기적인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이 가상 화폐를 만든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화폐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귀금속의 특성, 이런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고 금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그렇게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게, 금이 그러면 지금 금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냐? 그것도 의문이 있잖아요. 사실 그 누리끼리 한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근데 희소성.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금이 은보다 그렇게 뭐 100배 정도 좋아요? 그냥 물건으로서, 물질로서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비슷한데 사실 백금하고 은하고 눈으로 봐서 말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근데 백금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거에 포착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희소성이 있으면 무조건 통용될 수 있어.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 예,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금이나 뭐 이런 것도 약간은 그런 그러니까 이 뻥튀기 된 그런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건 틀림없다. 예, 그렇게 보는데 단지 그것이 이제 통용되는 이유는 전 세계 사람들이 금을 교환 수단으로서 인정을 하는, 그러니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거고, 결국엔 이제 가상화폐가 사기가 안 되려면 그런 약속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시장에서 금처럼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 그 이제 확률인 거고. 근데 그것만 예. 하더라도 예. 사실 오늘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고민하거든요. 예, 생태주의자들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 진짜 반생태적인 거예요. 이거 한번 채굴한다고 해서 진짜 온 나라 전부 다 잡아먹고 그거 참 뭐하는 짓들인지도 모르겠어요. 난 네, 규제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그것도 한 있죠. 3순위 안에 나는 이게 꼭 쓸데없이 전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예. 예. 자기 인쇄소에서 찍어낸 돈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예, 저기 핵심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가상화폐의 통용력을 믿으며 네. 경쟁 심리라고 하는데 예. 다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고 예. 그렇죠. 믿지 않는 것이 많으니까 폰지가 나오는 것이고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부분에 이 맨 뒤에 이것이 핵심인데 예.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제가 방송하면서 다 주제로 잡았는데 예. 이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이 핵심 믿으세요라고 국가가 얘기해주면은 네.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국가가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믿으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이름을 화폐라고 붙인 거를 가상자산을 바꾼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예, 지금 예전과 같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열풍이 사그라진 것도 그 사회적 믿음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믿음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신규로 만들어지는 그 많은 코인들이 다 그러면 그런 걸 획득할 수 있냐? 확률이 무지하게 낮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고발을 한다든지 사기로 수사받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그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들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중동에 있는 뭐 누가 석유를 이걸 갖고 팔기로 했다는 등 뭐 그런 식의 이제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들 믿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런 식의 이제 사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대강 9시 다 돼가는데 마무리 말을 해주시고 예. 정리하시고 예. 그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설명 못하는 거에 선뜻 돈을 투자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게 느껴져요. 네.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을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가치가 있다고 설명 한번 해봐라 그러면 좀 어떻게 나오냐면 가치가 없다는 걸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이래요. 그러면 제가 가치 없다는 설명 못하고 가치가 있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도 설명 못하는 거를 투자를 한다. 좀 그건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새로 나온 거를 내가 하면은 마치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발전을 쭉 해오면서 국가가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어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행동하게 된 패턴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